마크 리포트 주한 대사를 피습한 피의자 김기종. 과연 이게 단독 범행인지 아니면 배후에 모종의 세력이 있는 건지 그게 앞으로의 이제 수사 과정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글쎄, 뭐 이 문제를 단순하게 좀 일탈한 좌파, 극단적인 좌파의 어떤 일탈행위라고 볼 수만은 없는 여러 가지 뭐 정황들이 있는 게 이 사람이 그동안 활동해온 부분들, 네. 그다음에 참여정부 때는 뭐 이른바 이제 정북몰이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8차례 방북의 어떤 기록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극단적으로 뭐 분신까지 한번 시도한 적도 있는 것이고, 또 주일 대사에게 테러를 가했던 경력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의 핵심은 배후가 있냐 없냐의 문제, 조직적이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현장에 또 같은 생각을 가진 어떤 그 노모 씨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 배후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수사의 초점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명확히 좀 가려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경찰 입장에서는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게 예. 그 증거를 수집하는 건데요. 경찰이 오늘 새벽 마크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 테러범 김기종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말처럼 김기종의 주장대로 정말로 단독 범행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윤정희 기자의 리포트 먼저 보시죠. 경찰들이 파란 박스를 든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경찰이 미 대사 테러범 김기종의 사무실인 우리마당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범행 전 행적 등을 추적해 공범이나 배후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압수수색 대상 물건은 범행에 사용될 만한 흉기 혹은 범행과 연관되어 있는 각종 문건, 그리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컴퓨터나 디지털 저장 매체 등을 압수하고자. 경찰은 김 씨의 문자 메시지와 통화 내역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앞서 어젯밤 10시가 넘은 시각까지 조사를 받은 김 씨는 이번 범행을 열흘간 혼자 준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리포트 대사에게는 미안함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대사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미국의 경종을 울리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사적으로는 개인적으로 그분과 원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조사 후 발목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해달라고 요구하던 김 씨는 경찰서 진술조서실 안에 마련된 간이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늘 중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윤정혜입니다. 네, 지금 압수수색을 통해서 네.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이제 통화 내역, 문자 송수신 내역까지 뒤져보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단독 범행이냐, 배후가 있느냐를 가려내기 위한 첫 번째 수순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수사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건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김기종 씨가 그 홀에 들어갔으며 그런 범행까지 갔을 때 아무도 막지 못했는가의 수사 하나, 그 다음에 김기종이라는 인물의 배후 세력을 밝히는 두 가지 수사인데요. 일단 앞부분 수사는 거의 좀 윤곽이 드러나오고 있는 게 초청되지도 않았고 아무런 어떤 인맥도 없었지만은 당일날 행사홀에 가서 거기 행사 관계자 중에서 안면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 들어갈게 우기니까 그 같이 있었던 그 민화협에 있는 회원이 손으로 수기로 이름을 써줘가지고 김기종이라고 그거를 채워주고 그 순간에 차고 자리 역시도 자기가 이제 들어가서 리포트 뒷자리였죠. 그래서 이제 범행을 도입했다. 아마 이 정도로 윤곽이 드러나오고 있는데 배후 세력에 있어서는 지금 의견이 경찰은 아직 수사 중이지만 야당과 여당이 조금 많이 엇갈립니다. 벌써 지금 여당 일부 의원들은 종북주의자, 종북 세력이라는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이제 극단적 민족주의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꼬여 있는 게 보통 진보주의자는 또 이 민족주의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김기종 씨의 성향을 보면은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면서도 또 종북의 어떤 그 경향이 있었다. 뭐 개성도 갔다 오고요.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가 같이 섞여 있는 뭐 이런 묘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특정할 수가 없는 좀 여러 가지 성격이 섞여 있다. 이 김기종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거보다는 이제 결국 80년대 민주화 시기에 NL 주사파였던 것은 분명해 보이고 정북몰이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주사파는 분명한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민족주의는 뭐 좌파로 볼 수 없다 했는데 한국에서 민족주의는 그게 통일 문제를 얘기하면 친북한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왜냐하면 뭐 45년 이후부터 이제 NL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NLPD로 굳이 구분을 한다면 NL 쪽에 가까운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해왔던 사회운동 자체가 NL 좌파 쪽과 상당히 좀 뭐 생각이 유사성이 좀 깊다라고 본다면
뭐 종북 세력과 연계 가능성도 분명히 어떤 수사 대상에서 엄격히 하나 놓고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테러 자체가 일단 그 우발적인 테러가 아니라 본인이 계획적인 테러였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네. 예. 약 10일간 계획을 했던 상태에서 테러를 했다라고 네. 지금 밝히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어제 상황에서 보면 일단 경찰의 어떤 경호 문제가 사실은 가장 큰 문제이죠. 제가 봤을 땐 그 입장은 뭐 당연한 건데 일단 여기서 경호 문제는 일단 나중에 또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 그 김기종 씨가 그때 했던 그 상황이 일단 단순한 개인에 대한 테러가 아니라는 거죠. 일단 그 리퍼트 대사가 미국을 대변하는 그런 인물이고 네. 미국에 대한 일단 테러로 규정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행히 미국에서는 국방부에서 바로 그 국무부에서 바로 그 발표를 해가지고 단순한 개인적 테러다. 이건 뭐 이제 미국에 네. 대한 테러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좀 다행이긴 한데요. 어쨌건 간에 그 일본에 대한 그 테러 전력이 있고 일본 대사에 대한 테러 전력이 있고 그 이후에 북한을 방북한 이후에 다시 또 이제 어떤 반미주의자로 바뀐 상태에서 네. 미국에 대한 테러를 감행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배후가 있나 여부는 일단 철저히 밝혀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그 미국에 대한 테러의 어떤 그 핵심적인 역할이 있다. 아니면 미국에 대한 테러의 어떤 그런 그 메시지를 하려고 한다라는 건 사실 보여지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네. 어떤 개인적인 테러가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한 테러였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기종 씨 보면 2010년에 일본 대사를 테러를 했을 때는 반일을 많이 외쳤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 방북을 북한을 하고. 8번 정도 방문을 한 이후에는 반미로, 물론 그 전에도 주사파 경력이 있었지만 반미로 더 많이 전향을 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게 말씀하신 그래서 건데요. 북한과 예, 연계가 좀 개성에 북한 나무 심기 하러 간 게 2006에서 2007년인데 예. 나온 이후에 그때부터 엄연히 좌파 쪽에서도 그닥 환영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반일 쪽으로 돌아서면서 이제 2010년에 독도지킴이 하고 예. 일본 대사한테 벽돌을 던지고 그래서 앞부분만 보면은 분명히 종북 좌파의 성향과 어떤 진보 급진 좌파 성향이 있는데 중간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갭이 났다고 떠야 되나요? 이 종북 세력과 많이 떨어져 있어서 나홀로 투쟁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지금 말한 것처럼 이 진보와 보수가 마치 엇갈리고 있어서 그 어디도 우리 편이 아니야 뭐 이렇게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네, 지금 근데 보시는 영상이 2010년에 일본 대사에게 지금 시멘트 돌을 투척하고 있는 모습이죠. 굉장히 충격적인 영상입니다. 근데 이제 테러의 명분을 이 사람이 키리 리졸브 훈련 반대한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 전시작전 통제권을 회수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는 지금 북한이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부분이 키리 리졸브 훈련 네.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히 뭐 개인의 우발적인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자기 논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남북 관계에 있어서 북한이 주장하는 핵심적인 어떤 초점과 정확히 일치하는 논리를 가지고 지금 테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뭐 그동 말씀드리지만 좀 심도 있는 수사는 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근데 테러 현장에는 가방이 남겨져 있었는데요. 그 과도와 함께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그 유인물 말고 또 뭐가 있었나요? 커터칼도 좀 있었던 것 네. 같고요. 뭐 커터칼도 뭐 글쎄 왜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뭐 일종의 뭐 흉기로 쓰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네. 커터칼 있고 유인물 있고 네. 봐도 이제 저게 흉기인데 저 유인물 이제 저거를 그 노모 교수한테 주고 뿌려달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노모 교수랑도 아주 친한 건 아니라도 기존에 안면은 좀 있었다는 것 같아요. 노모 교수도 조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약간 그 진보 쪽에 계신 분이라고 하고 저 유인물의 지금 내용들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저 내용이 지금 박성훈 소장 말씀하셨지만 그 북의 주장과 사실 거의 일치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거를 가지고 우리가 저 사람의 성향을 지금 봤을 때는 물론 배후 세력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친북적인 성향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 어떤 그런 주장들이나 더군다나 어저께 북이 바로 그냥 환영 성명을 내놓은 걸 봤을 때는 뭔가의 어떤 글쎄 연계까지 몰라도 기본적인 성향은 그런 것 같은데 그 배후 세력이 있는지 수사는 해봐야 되니까 지금 당장 당정할 수는 없지만 어제 예. 새정치연합회에서 뭐 이제 원내대변인 논평 보면 극단적 민족주의다 돌출 행동이다 이렇게 이제 선을 그으려고 하거든요. 네. 그건 굉장히 너무나 좀 약간 성급한 판단하는 것이죠. 저게 제가 봤을 때 돌출 행동은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나름대로 논리가 짜여져 있어요. 그 네. 말이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자기는 왜 이런 일을 하냐가 논리가 지금 짜여져 있거든요. 논리를 그렇게 짜고 열흘 동안 준비한 사람의 극단적인 돌출 행동은 그걸 볼 수 있나요?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왜냐하면 돌출 그럼요. 행동으로 보기는 아직은 섣부르다. 그럼 저 네. 사람의 테러는요 성공한 테러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죄송한데 왜 성공한 테러냐?
일단 리포트에서 해를 입혔잖아요. 네. 그거 하나 성공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테러범들이 하는 일이 테러리스트 테러범 행위를 한 다음에 자기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네. 자살폭탄 하기 전이든 후든, 네. 하기 전에 하겠죠. 하든. 근데 저 사람은 리포트 대사하고 끌려나가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해요. 언론에 대고. 그랬죠. 왜 내가 이 얘기 했다. 자기의 메시지를 다 전달합니다. 즉 저거는 저 사람 입장에서는 성공한 테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돌출 행동이라고 그냥 그렇게 치부해보고 여기서 그만하자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성급한 판단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좀 전 세계적으로 좀 놀랐던 부분이 일단 그 우리 한미 동맹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우방 국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아랍 국가에서 그 테러가 나는 것도 사실 뭐 우려스러운 일인데 예. 이 한미 동맹의 핵심인 한국 수도 서울에서 대사가 테러를 당했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대사가 테러를 당한 게 두 번째거든요. 뭐 일본 대사가 테러를 테러 위협을 당했던 상황, 돌멩이를 던졌지만 일단 맞진 않았지만 예. 이게 이제 두 번째 그런 상황인데 같은 사람이죠. 공교롭게 그렇죠. 같은 또. 사람 예. 공교롭게 같은 상황이고 이게 두 번째나 이런 테러가 일어날 수 있게끔 어떤 방치를 했던 그런 상황들. 요인 경우에 있어서 사실 경찰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그 요인 경우에 대상이 제외가 돼 있긴 합니다. 대사 같은 경우에 이제 요청을 해야지 되는 경우인데 일단 이런 테러 위협 분자라고 하면 일단 좀 분류를 한 상태에서 우리도 이제 테러의 안전 국가가 아닌 상태거든요. 특히나 이제 또 이런 어떤 그 사회적인 큰 테러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테러 위험 분자에 대해서 좀 분류를 해서 이런 부분에서 좀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지금 단독 범행이냐 아니면 뭐 모의된 것이냐 네. 관련해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지금 황선미, 네. 신은미, 네. 황선씨 종북 콘서트뿐만 아니고 최근 뉴스를 보면 김일성 회고록이 인터넷에 넘쳐나서 네. 쉽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 한국 사회 저변에 이런 친북 인사들이 상당히 뭐 많이 깔려 있다거나 뭐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좀 충격적인 내용인 아니,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뭐 김일성 우리- 회고록을 뭐 원하면 아무 데서나 예, 뭐 전 문장을 다운받을 수 있다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충격을 어조를 받은 게 아닌 게 이석기 그 어떤 합정동 회합에서 이 발언들 이래 보면 그게 제도권 정당에 들어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래서 통합진보가 해산된 이유인데 그러니까 정부의 그 뿌리는 깊죠. 뿌리는 깊는 것이고 그게 뭐 사회각계에 일단 퍼져 있다라고는 보는데 이제 그게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이제 이 경우인데 이 경우가 지금 의외로 상황이 심각한 것이 뭐냐면 아까 그 김태현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외교의 기본은 국익인데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국민 정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떤 기본적으로 미국 국민들이 받았을 충격들을 본다면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라고 정부 관계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문제가 한미 간의 어떤 미세한 균열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다면 이 테러는 김태현 변호사 말씀대로 역설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테러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굉장히 어떤 이 사람의 어떤 그 아까 말씀드린 개인적 일탈로 보기에는 예. 뭔가 좀 정교한 수사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